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4월 15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단락별로 끊어서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 오늘 0.7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3,200 각각 3,210억 원, 4,426억 원 물량을 빼내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0.3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이 각각 1,170억, 634억 매도세를 펼치면서 양대 시장이 마감이 되었다. 증시가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좀 외국인 기관의 투자 심리 자체도 많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량들이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잘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수급에 대한 내용을. 왜냐면은 증시가 뭐 양봉을 띄우기는 띄웠고 증시가 오른 날도 있었지만 오를 때 들어오는 유입이 되는 거래량보다 증시가 빠질 때 나가는 매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좀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양봉이 일단 양봉이 나오긴 나왔지만서도 이게 상승의 시그널, 상승 출발에 대한 내용이 되진 않을 것이다.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고 지금 당장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좀 낙관론을 먼저 펼치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이 변동성,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변동성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좀 뉴욕 증시의 하락 영향으로 약세 출발을 했으나 장중에 그 낙폭을 줄여 나간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 꼭 참고를 조금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상위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단을 어느 정도 좀 방어한 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기술적인 내용을 보시자면은 자, 코스피의 경우는 이 해당 박스를 그어놨을 때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중간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들 아래에서 저항을 맞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다음 주 방향성이 아래로 잡힐지 위로 잡힐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코스닥의 경우는 아래로 눌린다면은 이때와 같이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올라간다면은 다시 한번 이 상단까지 한번 갈 수 있는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도 우리가 단기적인 좀 전략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죠. 증시도 그렇고 이 위험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100%라는 건 없어요. 100%는 없고 항상 이 양방향성의 가능성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런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증시가 최근에 조금 강세를 보였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고점에 대한 내용이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는 현상이 고점을 찍었다. 이게 고점일 것이다. 앞으로 점차 완만하게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또 다시금 아니다. 이 내용이 아닐 수 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이슈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고위 위원들의 발언이나 업계의 발언을 토대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 미리 알 수 없다면은 주식시장은 꼭 이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죠. 대응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다양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들을 과연 이길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실적. 결국은 실적 시즌이고 우리가 증시의 분위기를 지켜보는 것도 맞지만 결국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이 기업이 과연 얼마나 이익을 창출을 해냈는지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발표가 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이 실적 시즌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값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에요. 아무래도 다양한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익 전망치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이익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기업들을 보라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존적인 이익을 갖고 가던 유지하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이거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업종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업종이 오늘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LNG 운반선 좀 수주에 대한 내용이나 연이은 수주 소식에 의해 가지고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주로는 뭐 현대중공업, 또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 오늘 좀 조선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자, 리오프닝 섹터도 우리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섹터인데 오늘 좀 이제 거리두기 해제 소식에 상승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게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이제 없어진다, 의무 착용이 없어진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화장품주가 올라갔다면은 결국 마스크는 다시 쓰는 걸로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지 않았나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코스맥스나 이치한불 최근 좀 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하락하는 하루를 보였고요. 이제 또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할 계획이 나오면서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서 취식이 허용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콘텐츠나 영화 관련주들, 쇼박스, 뭐 뉴, 제이 콘텐트리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있는, 알고 있는 테마가 러시아 관련이나 뭐 식품 관련 테마인데 결국은 또 이 식품 관련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대한 내용과 아르헨티나 파업 소식이 좀 나왔어요. 일단은 백악관에서 언급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의 전투가 장기화될 것 같다, 수개월 혹은 그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는 내용도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곡물 운송업자들이 화물 운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곡물을 운송을 하는 이 비용을 한국에 물류대란과 비슷한 내용인 거죠. 이 비용을 좀 상승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뭐 한일사료, 현대사료 대표적으로 아시는 종목들 있죠. 뭐 신송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있고 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도는 거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 아니면은 정책 관련 테마가 수급이 도는 걸 말씀드리는 건 정책 관련 아니면은 리오프닝, 세 개로 조금 한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기술주,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개별적인 내용으로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이 테마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근데 이 러시아 테마가 끝날 듯 결국은 순환이 계속 돌고 있고, 정책 테마는 우리가 계속해서 일단 수혜를 어떻게 보는지 지켜봐야겠는데, 이제 또 가구나 건설 관련해 가지고 좀 오늘 좀 부각을 받은 내용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주들도 순환이 좀 돌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건설, 가구 관련주들 다음 주들까지도 좀 우리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음 주에 어떤 기조를 보이는지, 계속 좋은 양상을 보이는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주말에는 좀 뭐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도 보내시고 좀 편안한 주말 보내시면서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